1863년 봄밤 경복궁 교태전 한 내관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가 본 것은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여인. 달빛 아래 피눈물을 흘리며 회랑을 걷는 그 모습은 마치 이승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조 500년 궁궐에서 목격된 수많은 귀신들, 그 정체는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소름 끼치는 살아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1863년 4월 조선 제25대 왕 철종이 승하했습니다. 재위 14년 만에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국상이 시작되고 궁궐 전체가 상복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종의 빈전이 마련된 경복궁 교태전 서쪽 회랑. 밤이 되면 이곳을 지키는 내관들과 상궁들 사이에서 기묘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흰옷 입은 여인이 밤마다 나타난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국상 중의 긴장감 때문에 생긴 헛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늘어났습니다. 1명, 2명, 10명. 급기야 낮에도 그 여인을 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풀어 헤쳤고요.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는데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상궁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닥에는 물자국이 남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1863년 4월 28일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았습니다. 궁중에 괴이한 일이 있다. 밤마다 여기가 출현하여 궁인들이 두려워한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왕이 승하한 직후 궁궐에서 귀신이 나타났다는 공식 기록.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숙종시대인 1701년 창덕궁 인경궁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숙종실록 27년 7월 15일 기록입니다. 인경궁에 궤변이 있었다. 궁녀 여러 명이 흰옷 입은 여인을 목격했다고 아뢰었다. 그 여인은 통곡하며 회랑을 걸어 다녔다고 한다. 숙종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즉시 무당을 불러 굿을 하게 했고 인경궁 일대를 비우도록 명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간밤에 또 그 여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승은상궁 박씨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기는 박씨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다가왔다고 합니다. 박씨 상궁은 기절했고 깨어난 후 3일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복한 후 그녀가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움직였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왜 궁궐 한복판에서 흰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돌아다녔을까요? 조선시대 여인에게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특히 궁궐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궁녀들은 항상 머리를 곱게 빗어 올려야 했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왕이 머무는 전각 근처를 배회한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이런 목격담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뒤져보면 궁궐 귀신 목격담이 수십 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조 시대인 1752년 경희궁에서는 더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희궁의 어느 정각에서 매일 밤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듣는다고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하들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정각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필시 그곳에 원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조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과인은 귀신을 믿지 않는다. 유교 국가에서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영조의 명으로 그 정각은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정각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보수가 필요해서 라고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 때문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과연 진짜 귀신이었을까요? 유교를 국교로 하는 조선에서 왕과 신하들이 귀신을 두려워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토록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걸까요?
혹시 귀신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아니었을까요? 살아있는 누군가가 귀신처럼 보였던 것은 1863년 그날 밤 경복궁 교태전에서 목격된 흰옷 여인.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녀는 죽음을 무릅쓰고 밤중에 궁궐을 떠돌아다녔을까요? 귀신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조선시대 궁궐이 어떤 곳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궁궐, 왕이 사는 곳, 나라에서 가장 화려하고 권력이 집중된 장소. 하지만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궁궐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선시대 5대 궁궐 중 가장 큰 경복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복궁에는 전각이 50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왕과 왕비, 대비, 후궁들, 그리고 궁녀와 내관들을 합쳐 약 3,000명에서 5,000명에 달했습니다. 5,000명이 사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궁궐의 내전, 즉 왕과 왕비가 거처하는 공간에는 남자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왕과 환관만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평생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입궁하는 나이는 보통 10세에서 15세 사이였습니다. 어린 소녀들이 부모와 헤어져 궁궐로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그녀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궁녀가 되면 평생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궁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60세가 되어 궁에서 나간다 해도 그때는 이미 늙어서 돌아갈 가족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궁녀의 계급은 엄격했습니다. 가장 아래는 생각시 무술이었습니다. 청소와 빨래 같은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그 위는 나인, 침방, 수방, 소주방 등에서 일했습니다. 더 위는 상궁, 궁녀 중 최고위직으로 왕이나 왕비를 직접 모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상궁이 되어도 그녀들은 궁궐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궁궐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일몰 후에는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궁궐 곳곳에 금표가 세워져 있었고 야간 통행증 없이 금표를 넘으면 곤장 80대를 맞았습니다. 특히 왕과 왕비가 머무는 정각 근처는 절대 금지구역이었습니다. 밤에 그곳 근처에서 발견되면 이유를 막론하고 처벌받았습니다. 심지어 발소리만 들려도 모든 사람이 엎드려야 했습니다. 누가 오시는가? 이 한마디에 궁궐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궁궐은 낮에도 어두웠지만 밤에는 더욱 칠흑 같았습니다. 전각마다 등불을 밝히기는 했지만 복잡하게 얽힌 회랑과 골목은 항상 그림자에 잠겨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그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후궁들의 삶이었습니다. 후궁은 왕의 총애를 받으면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애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총애를 잃은 후궁은 궁궐 구석의 작은 전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곳에서 평생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궁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왕의 여자였다는 이유로 이런 후궁들을 폐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인, 즉 평민으로 폐위되었다는 뜻입니다. 왕실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졌고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먹고 자고 울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녀들을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폐서인들 중 일부는 밤이 되면 몰래 전각을 빠져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왕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머무는 전각 근처를 서성이며 혹시 왕이 나오지 않을까? 혹시 왕이 자신을 다시 불러주지 않을까? 그런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발각되면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에게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밤의 어둠을 틈타 궁궐을 떠돌았습니다. 흰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마치 귀신처럼. 누군가 그녀들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을 봤다. 하지만 그녀들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다만 죽은 것처럼 살아야 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궁궐, 5,000명이 사는 거대한 도시. 하지만 그곳은 도시가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화려한 감옥. 그리고 그 감옥에는 살아있는 귀신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뒤져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궁궐에서 귀신을 봤다는 기록이 수십 건이나 됩니다. 귀신을 믿지 않는 유교 국가 조선.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은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인경궁의 원기 숙종 27년.
숙종실록 27년 7월 15일 기록입니다. 인경궁에 궤변이 있었다. 궁녀 16명이 흰옷 입은 여인을 목격했다고 아뢰었다. 그 여인은 통곡하며 회랑을 걸어 다녔으며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는 풀어 헤쳤다고 한다. 인경궁은 숙종의 후궁들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희빈장씨가 폐위되기 전에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인 상궁 이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여인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는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숙종은 이 보고를 받고 크게 놀랐습니다. 즉시 인경궁에 무당을 불러 굿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굿을 허락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굿을 한 후에도 목격담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 후인 8월 12일 다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간밤에 또 그 여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3명의 궁녀가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숙종은 결국 인경궁 일부 전각을 비우도록 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경궁에는 희빈장씨가 폐비된 후 유폐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경희궁의 곡소리 영조 28년, 승정원 일기 영조 28년 3월 7일 기록입니다. 경희궁 집경당 서쪽 전각에서 밤마다 곡소리가 들린다는 보고가 있었다. 처음에는 한두 명만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느 내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 자정 무렵이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여자가 우는 소리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흐느끼다가 점점 커집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신하들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전각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필시 그곳에 원기가 서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조는 거부했습니다. 과인은 귀신을 믿지 않는다. 다만 그 전각을 사용하지 않겠다. 영조의 명으로 그 전각은 비워졌고 이후 아무도 그곳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전각에서 곡소리가 들렸을까요? 집경당 근처는 영조의 후궁 중 한 명이 죽은 곳이었습니다. 영빈 이씨, 영조의 총애를 받았지만 갑자기 병으로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독살 의혹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경복궁 소주방의 궤변 철종 7년, 승정원 일기 철종 7년 5월 3일 기록입니다. 경복궁 소주방에서 괴이한 일이 있었다. 밤이 되면 그릇이 혼자 움직이고 불이 저절로 꺼진다고 한다. 소주방은 왕과 왕비의 음식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곳이라 항상 궁녀들이 교대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벌어진 후 궁녀들이 밤 근무를 거부했습니다. 한 궁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릇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 어깨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소주방의 위치를 옮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주방 근처에는 예전에 궁녀 한 명이 죽었습니다. 음식에 독을 넣으려 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명이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두 여성이 목격했습니다. 둘째, 후궁이나 궁녀가 죽은 곳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셋째, 원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귀신 목격담은 대부분 밤에 일어났습니다. 어두운 궁궐, 복잡한 회랑,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궁녀들. 하지만 과연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궁궐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죽었습니다. 병사, 자살, 처형, 살해. 공식 기록에는 모두 그럴듯한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숨겨진 진실들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여인들, 누명을 쓰고 죽은 여인들, 살해당하고도 병사로 기록된 여인들. 그녀들의 원한이 귀신 이야기로 남았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살아있는 누군가가 귀신처럼 떠돌았던 걸까요? 이제 귀신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그것은 폐비 윤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1476년 성종은 17세의 나이로 윤씨를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윤씨의 아버지는 윤기견, 양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윤 씨는 총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성종은 그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1476년 윤 씨는 왕자를 낳았습니다. 훗날 연산군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질투가 심했습니다. 성종이 다른 후궁들을 총애하면 참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성종의 얼굴을 핥히기도 했습니다. 성종실록 10년 6월 19일 기록입니다. 왕비 윤 씨가 질투로 인해 왕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조선시대의 왕비가 왕을 때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관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비를 폐위해야 합니다. 성종은 망설였습니다. 윤 씨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결국 1479년 6월 9일 성종은 윤 씨를 폐위했습니다. 성종실록 10년 6월 9일 기록입니다. 왕비 윤 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윤 씨는 29세였습니다. 두 아들을 두고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479년 7월 3일 성종은 윤 씨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왕을 저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고변했습니다. 윤 씨가 무당을 불러 왕을 저주하는 굿을 했다고.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사약을 내렸습니다. 1479년 7월 3일 윤 씨는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나이 29세. 그녀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다만 질투했을 뿐인데 왕을 저주한 적 없다. 억울하다. 윤 씨가 죽은 후 그녀의 두 아들은 어머니가 왜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성종은 아들들에게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남인 연산군은 20년이 지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494년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했습니다. 연산군은 24세였습니다. 즉위 초기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1504년 연산군 10년, 연산군은 우연히 어머니 윤 씨의 폐위와 사사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다. 연산군은 미쳤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기록입니다. 임금이 어머니 폐비 윤 씨의 일을 알고 크게 노했다. 당시 폐비를 주장했던 신하들을 모두 잡아들였다. 연산군은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폐위를 주장했던 신하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심지어 이미 죽은 신하들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윤 씨를 복권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재헌왕후이시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윤 씨는 25년 전에 죽었고 그녀의 무덤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미쳐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창덕궁에서 귀신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9월 기록입니다. 궁중에 궤변이 있었다. 밤마다 흰옷 입은 여인이 나타난다고 한다. 궁녀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폐비 윤 씨의 원기다. 연산군은 이 소문을 듣고 더욱 미쳤습니다. 어머니가 원기가 되어 떠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찾으신다. 연산군은 궁궐 곳곳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굿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윤 씨의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당시 창덕궁에는 윤 씨처럼 폐위되거나 총애를 잃은 후궁들이 많았습니다. 그녀들은 궁궐 구석에 유폐되어 살았습니다. 혹시 그중 한 명이 밤에 몰래 나와 궁궐을 배회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연산군이 어머니의 원기를 찾는다고 했을 때 그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억울하다. 나도 원한이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여인들이 밤에 나타났던 것은 아닐까요?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여인들, 폐비처럼 버림받고 폐비처럼 잊혀진 여인들, 그녀들이 귀신처럼 궁궐을 떠돌았던 것입니다. 윤 씨의 원한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의 원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은 귀신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귀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죽은 것처럼 살아야 했던 여인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귀신의 두 번째 정체, 그것은 폐서인들이었습니다. 폐서인, 서인으로 폐위되었다는 뜻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이 버림받으면 폐서인이 되었습니다. 폐서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왕실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왕의 여자였다는 이유로. 그래서 패서인들은 궁궐 구석의 작은 전각에 유폐되었습니다. 평생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인현왕후 폐위 사건입니다. 1689년 숙종은 왕비 인현왕후를 폐위했습니다. 그리고 후궁 희빈장씨를 왕비로 올렸습니다. 인현왕후는 창덕궁의 작은 전각에 유폐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서인민씨가 되었습니다. 인현왕후는 그곳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5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녀 몇 명만이 그녀를 모셨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인현왕후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692년 어느 신하가 몰래 인현왕후를 만나고 왔다고 적은 기록입니다. 전 왕비께서는 비좁은 방에 계셨다. 옷은 낡았고 머리는 제대로 빗지 못하셨다. 하지만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으셨다. 다만 눈빛이 너무 슬펐다. 인현왕후는 매일 밤 울었다고 합니다. 시녀들의 증언입니다. 마마께서는 밤마다 우셨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하셨습니다. 희빈이 들을까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불로 얼굴을 덮고 조용히 흐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밤이 되면 인현왕후는 몰래 전각을 빠져나왔습니다. 왜였을까요? 숙종이 머무는 대전 쪽을 바라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숙종이 자신을 다시 찾지 않을까? 그런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오지 않았습니다. 인현왕후는 어둠 속에서 대전을 바라보다가 다시 전각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녀를 봤다면 어땠을까요? 달빛 아래 흰 옷을 입고 서 있는 여인. 머리는 제대로 빗지 못해 조금 흐트러진 모습. 멀리 대전을 바라보며 서 있는 그 모습. 귀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창덕궁에서 귀신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1692년 승정원 일기 기록입니다. 창덕궁 모처에서 밤마다 흰옷 입은 여인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여인이 인현왕후였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창덕궁에는 인현왕후뿐만 아니라 다른 패서인들도 있었습니다. 숙종의 후궁 중에는 총애를 잃고 유폐된 여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숙의 최씨, 1688년 총애를 받았지만 1년 만에 버림받았습니다. 숙원 박씨, 1690년 총애를 받았지만 역시 버림받았습니다. 그녀들도 궁궐 구석에 유폐되어 살았습니다. 그녀들도 밤이 되면 몰래 전각을 빠져나와 배회했을 것입니다. 왕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왕이 혹시 자신을 기억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 하지만 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밤마다 궁궐을 떠돌았습니다. 산 사람이지만 귀신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1694년 인현왕후는 복이 되었습니다. 희빈장씨가 폐위되고 인현왕후가 다시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현왕후는 1701년 5년 만에 34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폐 생활 5년 동안 받은 정신적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인현왕후가 죽은 후 희빈장씨는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죄목으로 사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희빈장씨가 패서인이 되었습니다. 1701년 10월 희빈장씨는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인경궁에서 귀신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흰옷 입은 여인이 통곡하며 회랑을 걷는다.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희빈장씨의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빈장씨처럼 버림받은 다른 후궁이었을까요? 패서인들은 죽어서도 귀신이 되었고 살아서도 귀신처럼 살았습니다. 그녀들의 삶 자체가 저주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총애를 받으면 권력을 얻지만 총애를 잃으면 귀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 귀신. 궁궐에는 그런 산 귀신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녀들이 밤마다 궁궐을 떠돌았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여인들이. 하지만 아무도 그녀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귀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귀신의 세 번째 정체. 그것은 훨씬 더 소름 끼칩니다. 궁궐에서 살인이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죽었습니다.
후궁들이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사 혹은 실족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살해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궁중 암투, 권력 다툼, 질투, 복수, 이런 이유로 수많은 여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 살인사건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왕실의 위신 때문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는 것은 왕실의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인은 은폐되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1686년 숙종 12년 창덕궁 우물사건, 승정원 일기 숙종 12년 4월 3일 기록입니다. 궁녀 한 명이 우물에 빠져 죽었다. 나이는 23세, 실족사로 처리한다. 하지만 같은 날 다른 기록을 보면 의문점이 발견됩니다. 어느 환관의 사적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20세기에 발굴되었습니다. 간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 소주방 궁녀 김씨가 우물에서 익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물 근처에서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여럿 있다. 김씨의 목에 이상한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누군가 목을 졸랐던 것 같다고. 하지만 공식 기록은 실족사였습니다. 조사는 없었습니다. 범인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김씨를 죽인 사람이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혹은 권력자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씨가 죽은 후 그 우물 근처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우물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궁녀들은 그 우물을 피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그 우물 근처에서 흰옷 입은 여인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진짜 귀신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김씨를 죽인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그 우물에 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궁녀들에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김씨의 죽음에 대해 말하지 마라. 만약 누가 물어보면 실족사라고 대답해라. 혹시 이상한 것을 봤다면 귀신을 봤다고 말해라. 왜 귀신을 봤다고 말하라고 했을까요? 귀신 이야기로 만들면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 그건 미신이야. 유교 국가에서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일축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진짜 살인사건이 귀신 이야기로 둔갑했습니다. 1752년 영조 28년 경희궁 독살 사건. 영조의 후궁 중 한 명인 숙의 문씨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영조실록 28년 3월 12일 기록입니다. 숙의 문씨가 병으로 졸서했다. 나이 27세. 하지만 문씨의 죽음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전날까지 건강했는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증상은 구토와 복통. 전형적인 독살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은 병사였습니다. 문씨가 죽은 후 경희궁 집경당 근처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밤마다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앞서 말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영조는 이 소문을 듣고 귀신을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그 전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영조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씨가 독살당했다는 것을. 하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찾으면 안 되었습니다. 범인이 왕실 내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진실을 귀신 이야기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궁궐에서 귀신 목격담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사람들이 그곳을 피합니다. 둘째, 증거가 사라집니다. 셋째, 목격자들이 입을 다뭅니다. 귀신을 봤어요. 그래? 그건 미신이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이렇게 일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살인을 봤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사가 시작됩니다.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귀신을 봤어요 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궐의 권력자들은 살인사건을 귀신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은폐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환관의 사적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궁중에는 귀신이 없다. 하지만 귀신 이야기는 많다. 왜일까? 숨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살인, 독살, 자살, 이 모든 것을 귀신 이야기로 덮어버린다. 그러면 아무도 진실을 묻지 않는다. 소름 끼치는 진실입니다. 궁궐의 귀신은 죽은 자의 원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을 숨기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귀신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살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의 네 번째 정체, 이것이 가장 비극적입니다. 정신병에 걸린 궁녀들이었습니다. 궁녀들은 10대에 입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궁궐에 갇혀 살았습니다. 해와 달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광증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광증은 정신병을 뜻합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궁녀 박씨가 광증으로 폐질이 되었다. 상궁 김씨가 광증으로 인해 쫓겨났다. 광증에 걸린 궁녀들은 어떤 증상을 보였을까요? 첫째, 헛것을 봤습니다. 둘째, 혼잣말을 했습니다. 셋째, 밤중에 배회했습니다. 특히 왕의 총애를 받았다가 버림받은 궁녀들이 광증에 잘 걸렸습니다. 경종즉위년 어느 궁녀가 밤마다 궁궐을 배회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경종즉위년 11월 3일 기록입니다. 궁녀 이씨가 광증으로 밤마다 헛소리를 하며 돌아다닌다. 붙잡아서 조사했다. 이씨는 40세였습니다. 15세에 입궁하여 25년간 궁녀로 살았습니다. 숙종의 총애를 잠깐 받았지만 곧 버림받았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궁궐 구석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씨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흰옷을 입고 궁궐을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왕비다. 나를 왕비로 인정하라. 목격자들은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귀신이다. 결국 이씨는 붙잡혔습니다. 신문 결과 광증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이씨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씨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발견되어서 쫓겨났으니까요. 발견되지 않은 광증 궁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궁궐을 떠돌았습니다. 밤이 되면 정각을 빠져나와 배회했습니다. 혼잣말을 하고 헛것을 보고 울고 웃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녀들을 봤다면? 귀신이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63년 4월 철종이 승하했습니다. 그 후 경복궁에서 흰옷 입은 여인이 목격되었습니다. 여러 증언을 종합해보면 그 여인의 정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숙의 박씨, 철종의 후궁이었습니다. 1857년 철종의 총애를 받아 숙위에 봉해졌습니다. 당시 나이 19세였습니다. 하지만 총애는 2년 만에 끝났습니다. 1859년 철종은 다른 후궁을 총애했습니다. 박씨는 버림받았습니다. 박씨는 경복궁 구석의 작은 정각에서 살았습니다. 1863년 철종이 죽었을 때 박씨는 29세였습니다. 철종이 죽은 후 박씨는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철종의 빈전이 있는 교태전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전하,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혼잣말을 하며 걸어다녔습니다. 목격자들은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병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29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정신까지 잃어버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고종즉위 초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궁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씨 같은 광증 궁녀들이 밤의 배회에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박씨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아마도 조용히 죽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경복궁에 귀신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궁궐의 귀신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폐비처럼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원한이 만들어낸 집단 히스테리. 둘째, 폐서인들이 밤에 몰래 배회하는 모습. 셋째, 살인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 소문. 넷째, 정신병에 걸려 실제로 배회하는 궁녀들. 이 4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귀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처럼 살아야 했던 여인들은 있었습니다. 산 사람인데 죽은 것처럼,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들이 궁궐을 떠돌았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누군가 그녀들을 보면 외쳤습니다. 귀신이다. 하지만 그녀들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비극이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었습니다. 궁궐이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궁녀들은 모두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500년 역사의 종말이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일부 생존 궁녀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중 한 명이 승은상궁 박씨였습니다. 그녀는 1930년대에 어느 학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학자가 물었습니다. 궁궐에 정말 귀신이 나타났습니까? 박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귀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궁궐이었습니다. 학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귀신 이야기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박씨는 긴 침묵 후에 말했습니다. 산 사람이 귀신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1479년 사약을 받고 죽은 패비 윤씨. 그녀의 아들 연산군은 어머니를 복권시키려 했습니다. 1504년 연산군은 어머니를 재헌왕후로 추존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인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었고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윤씨의 복권도 취소되었습니다. 다시 패비 윤씨가 되었습니다. 그 후 300년이 흘렀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숙종은 윤씨를 다시 복권시켰습니다. 윤씨가 죽은 지 219년 만이었습니다. 왜 숙종이 복권시켰을까요? 숙종 자신도 왕비 인현왕후를 폐위했다가 복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윤씨의 억울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숙종은 윤씨를 재헌왕후로 추존하고 제대로 된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윤씨의 원한은 219년 만에 풀렸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녀의 원한을 누가 기억했을까요? 역사만이 기억했습니다. 1701년 사약을 받고 죽은 희빈장씨. 그녀는 역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1718년 숙종은 희빈장씨를 복권시켰습니다. 옥산부대빈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왜일까요? 희빈장씨의 아들이 훗날 경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종이 즉위하자 어머니를 복권시켰습니다. 희빈장씨가 죽은 지 17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빈장씨도 이미 죽었습니다. 복권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귀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한은 실제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그것은 수백 년을 갑니다. 패비 윤씨의 원한은 219년을 갔습니다. 희빈장씨의 원한은 17년을 갔습니다. 그 원한이 귀신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귀신은 없었습니다. 원한만 있었을 뿐입니다. 궁궐, 권력의 정점. 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했습니다. 왕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왕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후궁은 버림받았습니다. 궁녀는 평생 갇혔습니다.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1910년 모두 쫓겨났습니다. 500년 역사가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귀신 이야기로 진실을 덮는 사람들, 여인들을 미치게 만드는 제도, 약자의 절규를 괴담으로 만드는 권력. 그것이 진짜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어두운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패비 윤씨가 죽은 후 그녀를 몰래 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씨 집안이었습니다. 최씨 집안은 윤씨의 시신을 거두어 제대로 묻어주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서라도 그 대가로 최씨 집안은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최씨 집안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219년 후 윤씨가 복권되었을 때 최씨 집안도 복권되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조선시대 궁궐에서 귀신을 봤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귀신이다 하고 도망쳤을까요? 아니면 다가가서 물어봤을까요? 누구십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어쩌면 그 귀신은 도움을 청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발 제가 억울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계속 떠돌았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궁궐에는 귀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처럼 떠돌아야 했던 여인들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여인, 버림받고 미쳐버린 여인, 살해당하고도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여인. 그녀들이 궁궐을 떠돌았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귀신이다. 하지만 진짜 귀신은 없었습니다.
권력이 만들어낸 가장 슬픈 괴담이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궁궐에 나타난 귀신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